이번에는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원자에 대한 존재를 설명하려고 했었던 사람은 돌턴인데요. 돌턴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가설을 통해서 이 원자 모형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원자는 이제 단단한 공 모양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는 이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모두 같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원자는 이제 화학 반응에서 다른 원자로 변환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네 번째로는 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자 사이에는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중 네 번째 가설인 일정 성분비 법칙만 맞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설에는 약간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이 세상은 원자보다 더 작은 단위인 이제 양성자, 그리고 그 안에는 원자의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 등 더 작은 단위의 입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어, 두 번째로 이제 동위 원소가 발견되게 되면서 같은 종류의 원자더라도 물리적 성질인 그 질량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 이제 그 화학 반응 과정에서 다른 원자로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얘는 핵 반응을 통해서 다른 원자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제 틀린 가설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턴 다음에는 이제 톰슨이라는 사람이 응급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의 존재를 증명하게 되었는데요. 톰슨은 이제 진공으로 만든 유리관 속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푸르스름한 빛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 톰슨은 이 푸르스름한 빛의 이름을 응급선이라 붙이고 이 응급선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앞에 물체를 두었더니 그 물체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통해서 응급선은 직진한다는 성질을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앞에 바람개비를 두었을 때 그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응급선이라는 것은 질량을 가지는 입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에 두었을 때 이 응급선이 반대쪽으로 휘는 것을 통해서 이 응극선은 마이너스 전환을 띄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전자의 발견이 이루어졌고요. 톰슨 같은 경우는 이 응극선 실험을 통해서 이제 푸딩 모형의 원자 모형을 제시하였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모양의 그 동그란 구 속에 이제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제 박혀 있는 그런 푸딩 모형의 원자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톰슨의 제자였던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이 톰슨의 원자 모형을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륨의 원자핵인 양성자,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진 헬륨의 원자핵을 얇게 편 금박에 쏘았을 때 이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실험이었는데요. 이제 그 주변에는 이제 형광물질로 둘러싼 막을 둘러싸서 이 헬륨 즉 알파 입자가 이 금박에 닿았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 그 만약 톰슨의 원자 모양이 맞았다면은 이 헬륨 원자에게 이 진로를 방해할 만큼 큰 방해물을 가진 것이 그 원자의 내에는 없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알파 입자들이 다 금박을 뚫고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만 개 또는 2만 개 중 한두 개가 튕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러더퍼드는 이 푸딩 모양의 문제점을 지각하게 되고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우선 러더퍼드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두었던 것이 거의 모든 알파 입자들이 그 원자를 뚫고 지나갔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공간은 빈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 개 중에서 그 한두 개가 튕겨나갔기 때문에 약 만분의 1에 되는 공간에 이제 거의 원자의 모든 질량을 차지하는 매우 작은 원자 핵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고, 그 주위를 이제
이제 전자가 돌고 있는 태양계 모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러더포드의 모양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자가 어떤 에너지를 이 전자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 안정적으로 원운동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했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 전자가 에너지를 잃는다면 점점 원자핵으로 끌어당겨져서 결국은 충돌을 해야 되는데, 그와 달리 원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정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 러더포드의 태양계 모형도 이제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스펙트럼이란 이제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빛의 띠로, 이제 스펙트럼에는 크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연속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태양빛이나 태양빛 같이 고온의 물체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거의 모든 파장의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연속적으로 모든 스펙트럼의 색깔이 나오게 되는 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이제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일정 온도 이상의 원소가 내뿜는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그 일정한 곳에서 이제 색의 띠가 나타나는 것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흡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물질이 흡수한 이 빛을 이미 물체가 흡수하고 남은 빛을 이제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이제 특정 부분만 검은색의 연속 스펙트럼에서 특정한 부분만 검은색 선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원소의 경우에는 둘이 겹쳤을 때 완벽히 겹쳐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태양의 모형에서는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매우 연속적이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선 스펙트럼 같이 딱 한 구간에서만 에너지가 검출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 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원자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 보어 모형 또한 이제 다전자 원자에서는 정립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이 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원자 한 개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 선 스펙트럼을 이제 발머라는 사람이 오직 수학적 직관력으로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 나오는 규칙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라이먼과 파셴이라는 사람이 각각 자외선 계열과 적외선 계열의 빛을 이제 파장의 빛을 이제 식으로 증명하게 됨으로써 이제 증명하게 되었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나중에 시험 장비들이 더 고급화되고 전문화되었을 때 이를 다 확인하였을 때 이 공식에 따른 이 공식이 이제 수소 선 스펙트럼을 모두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껍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전자껍질이란 이제 전자가 원운동하고 할 수 있는 특정한 궤도로 이제 이 전자껍질에서만 이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껍질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껍질 같은 경우 이제 전자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자 껍질에 해당되는 에너지 준위에만 이제 빛을 방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는 이제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바닥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제 두 번째 이상의 껍질로 넘어가게 되면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들뜬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들은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닥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이제 빛 또는 열로 방출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호 같은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이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과 스펙트럼에 대해서 모두 다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는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서 이 전자의 위치와 운동 에너지를 이 전자의 위치와 에너지를 둘 다
정확히 둘 다 동시에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것을 통해서 이 전자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것을 통해서 오직 전자의 확률 분포만을 계산할 수 있었는데, 그를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이고, 그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나온 해를 파동함수, 즉 오비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